우리가 이제 어떤 감정을 갖는데요. 보통 5가지 감각을 통해서 감정을 가져요. 그러니까 시각이 뭐로 변해요? 감정으로 변하고요. 청각이 뭐로 변해요? 감정으로 변하고요. 후각이 감정. 다 감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어떤 원리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는지, 색을 통해서 어떻게 갖는지 알아볼게요. 아셨습니까? 자, 보통 색은 어떤 애가 담당하죠? 시각. 누가? 눈. 눈이 감각을 컬러를 하죠. 그죠? 얘는 보통 형태나 그 다음에 뭐예요? 색. 요 2가지를 감각해요. 아셨죠? 눈은 감각만 하는 거야. 그지? 그 감각한 정보는 누구에게 보내죠? 뇌에게 보내주고 내가 1차 해석을 한 다음에 그 해석을 얘한테 보냈을 때 얘가 감정을 갖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일단 요즘 잘생긴 인기 있는 영화 배우 남자 배우 누구예요? 없어요? 아무나. 현빈? 현빈? 괜찮아요? 그래, 현빈이라는 사람을 현빈이라는 사람을 시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뇌로 전달되면서 생존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하거든요. 자, 일단 생긴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알겠죠? 다른 뭐 성격이니 잘 사니 못 사니 이거 다 없고 생긴 것만 가지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살면 생존에 좀 도움될 것 같아요. 현빈처럼 생긴 애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교를 하겠죠? 당연히 현빈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현빈은 잘생겼고 좋다라고 판단하고요. 조 선생은 오징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1차 해석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그걸 기억해놔요. 이제 현빈은 잘생긴 거야 하고 기억을 딱 해놓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얘한테 보내주면 얘가 흐뭇해. 현빈 잘생겼지 좋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빈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아지는 게 너무 좋아지면 그때 이제 빠돌이가 되는 거죠. 막 이런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걔만 보면 행복해지니까.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야. 뭐냐? 이제 현빈이 기억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현빈 이하는 인간 취급을 안 해야지. 여러분이 왜 내가 못생겼냐라고 하는 거는 잘생긴 거는 이쁜 애들이 여러분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남자를 봐. 생긴 것만. 이제 다른 요소든 빼고 생긴 것만 딱 본다고. 조 선생을 딱 봐. 그럼 조 선생을 시각으로 보고 뇌에 보내면 기억된 현빈이를 데려와서 비교를 해요. 오징어! 못생겼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못생겼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감정에서의 행복감을 이 5가지가 똑같은 감정을 가질 때 아주 쾌감을 느껴요. 이 5가지가 뭐 해야 된다? 일치. 무슨 얘기냐? 이후에 봤더니 현빈급 남자애가 있는 거야. 그럼 시각에서 걔를 보면 갖다 놨더니 비슷하네, 좋아 라고 하겠지? 그러면 얘가 몇 점 줘? 100점 이라는 감정을 갖겠죠. 좋다 이러겠지? 그럼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우리에겐 또 5가지 감각이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처음 소개팅 나갔는데 현빈급 남자애가 그냥 앉아있는 거야. 와. 또는 막 김태희급 여자가 앉아있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100점. 그지? 근데 이제 청각이 작동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남자가 인사를 이래요. 안녕하세요 이래요. 얼굴 현빈인데 안녕하세요 이래요. 그리고 여잔데 김태희야 생긴 거. 근데 갑자기 이래요.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이래요. 자, 그러면 시각은 100점인데 청각 정보가 얘한테 보내지겠죠. 그럼 얘가 살면서 기억된 그런 목소리의 남자나 그런 목소리의 여자, 그러니까 그게 나쁘고 좋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목소리의 남자는 뭔가 성정체적인 부분에 문제 있을 거라는 어떤 기억이 있잖아. 우리에게 편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 또는 그런 목소리의 여자는 엄청 꼴초인가 보다 뭐 이런 게 편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얘한테 보내지겠죠. 그런 사람과 살면 또는 내가
그런 사람이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해서 보낸다고. 그럼 얘는 기분이 찝찝한데 너무 잘생긴 거야. 너무 이쁜 거야. 그럼 얘는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니까. 잘생기면 됐지. 목소리가 뭐가 중요해. 목이 아픈가 보지 뭐. 저 목소리 뭐 귀엽네 하지만 뭔가 껄쩍지근해. 그래서 점수가 떨어져 올라가? 떨어지지. 80점. 아직 50점 이하가 아니니까 아직은 이제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후각이 작동하겠지, 그지? 그래서 뭐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누굽니다 했더니 입에서 똥꾸렁내가 막 입 떨어져 있는데도 나는 거예요. 그럼 이랬더니 여기 막 땀이 막 암내가 막 어떻게 해요? 이게 일로 가겠죠. 그럼 얘가 또 기억 속에 그런 사람은 뭔가 드러분하거나 뭔가 신체 문제 있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나쁘다라고 그래요. 판단해서 얘한테 보내겠죠. 그럼 얘도 또 기분이 어때요? 씻으면 되지. 이빨 닦으면 되지. 이렇게 얘가 판단을 해요. 그러면 점수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촉각을 봤더니 막 털에다가 들어 씻잔 때까지 막 그러면 이제 끝났죠? 저 바빠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떠한 감각 하나가 만족을 하더라도 다른 감각이 맞지 않아 버리면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지? 그런데 원빈인데 목소리가 원빈 목소리에 향은 뭔지 페로몬인지 뭔지 하여튼 미치는 정말 너무 좋은 거에 피부는 막 결혼합시다 그러겠죠. 그 행복감이 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지각하고 감각하고 감정을 갖게 돼 있어요. 아셨죠? 자, 되게 쉽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 있어요. 초콜릿은 어느 감각이 제일 중요한 감각을 해요? 응? 미가 몰라요? 초콜릿을 맛있다. 맛있는데 이러고 막 이래요? 막 여기다 문질러서 맛있다 이래? 아니잖아. 뭘 어려워해. 초콜릿은 당연히 입으로 먹지. 근데 먹었더니 진짜 맛있는 거야. 막 진짜 탁 먹는 순간 샤랄랄랄라 이럴 정도의, 물론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그거 다 빼고 그냥 단순하게 한 감각만 얘기야. 공감각이야. 아셨죠? 서로 연결돼 있어.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하자는 거야. 일단 맛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맛있는 애를 모양을 똥 모양을 만들었어요. 디테일하게. 진짜 똥 같아. 근데 초콜릿 맛있는 초콜릿이야. 먹으면 먹겠어요? 맛있게 먹는 방법이 하나 있어. 뭐게? 눈 감고 먹으면 돼요. 눈 감고 먹으면 되지. 맛있으면 됐지 뭐. 똥이든 말든 뭐. 그렇지만 우리 기억 속에 똥은 시각에서 안 좋은 애잖아. 그러니까 점수 깎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 재료를 녹여서 안 먹는다 그래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줬어. 뭐가 안 먹어? 거봐. 똑같은 맛인데도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맛있다, 맛없다가 결정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색도 마찬가지예요. 색도 있잖아요. 요리사랑 비슷하고요. 작곡가랑 비슷해요. 그래서 색도 봐봐. 짬뽕이 있는데 하나는 파란색 색상의 짬뽕, 하나는 빨간 색상의 짬뽕이 있어요. 어떤 거 먹을래? 빨강이 더 맛있다고 느끼잖아. 근데 사실은 맛은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상이 빨갛냐 파랗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빨간 걸 선호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색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 맞도록, 다른 감각에 맞도록 색을 쓰는 것이 바로 색을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대충 썼는데 그걸 더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애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배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까. 작곡가나 요리사나 똑같다니까. 작곡가도 막 예를 들어서 영화 감독이 이번에 공포 영화를 만들려고 해. 그러면서 뭔가 컨셉을 쫙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그 장면에 맞는 음악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 청각이죠. 그랬더니 걔가 다 들어놓고 뭘 가져왔냐면 음악을 탁 틀어줬더니 그래. 랄랄라랄랄랄랄랄랄라 이러고서는 공포 영화로 가져왔어. 그럼 뭐라 그래? 죽을래? 이러겠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 시험 볼 때 우리도 똑같아. 자, 공포의 느낌의 이미지를 연상되도록 배색하시고 그랬어요. 그 똑같은 거야. 음악하는 애한테 공포에 맞는 음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나 우리는 색으로,
그랬더니 빨강, 노랑, 연두에 고명도에 고채도인 걸 쫙 해놨어요. 그럼 그게 공포야? 아니잖아요. 다 망치는 거라니까. 그래서 배색이라는 거는 그 어떠한 우리는 이제 색이라는 것은 주도적으로 혼자 존재하지 않잖아, 그지? 어떠한 주 디자이너가 있고 그 주 디자이너가 요구하는 어떤 컨셉에 맞는 색을 어떻게 할지를 어떻게 작곡가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음이나 맛처럼 색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초콜릿이 하트 모양이면 맛있듯이 짬뽕이면 빨간색이 맛있듯이 색을 사용해서 그 느낌을 맞춰주는 거라고요. 다른 감각을. 그럼 훨씬 더 그 어떤 감각의 느낌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막 그냥 대충 뭐 색을 쓰는 게 아니라 색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그 느낌을 최적화시키는 그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는 뭐냐면 고추 하나 먹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럼 무조건 맵다 그래요. 그렇잖아. 우리는 일반인은 매운데 그래요. 근데 백종원 씨는 이거 베트남 고추인데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국물을 마시더니 이거 매운데 이거 베트남 고추 아니에요? 이래요. 맞았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 매운맛 안에서도 정말 매운맛부터 안 매운맛의 그 단계를 다 이해하고 있고 또 종류별마다 어떤 매운맛의 특징이 있는지까지 그 매운맛에 대한 느낌을 다 알고 있다. 왜? 그러면 내가 어떤 매운맛의 컨셉의 맛을 만들 때 우리처럼 그냥 매우면 고춧가루 해서 고춧가루만 넣는 게 아니라 정말 미친 듯이 매운맛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재료 알고 있는 거 갖다 쓰겠지. 이해돼요? 그게 전문가거든. 그러면 색도 마찬가지. 일반인들은 색을 그냥 너 어떤 색 좋아해? 빨간색 그런다고. 마치 맵네 이런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색의 속성인 색상과 명도와 채도라는 그 속성의 여러 가지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깨뚫고 있는 그러한 절대 색감? 그러니까 맛에 대한 절대 미각, 절대 음감 갖고 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장금이가 홍시 맛이 납니다. 이렇게 드라마에서 상궁이 애들한테 음식을 좀 먹어봐 그랬더니 마지막에 홍시가 장금이가 홍시 맛이 납니다. 그랬더니 놀래잖아요. 이렇게 놓는데 그걸 잡아내잖아. 그런 어떤 섬세함이 있듯이 색도 그런 섬세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고. 이해돼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 이해하면 진짜 쉬워. 그러니까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얘네들 감각이 일치해야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는다? 그 공통된 감정의 쾌감을 느낀다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의 공포적인 장면을 하나 이제 감독이 묘사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앞에 우물이 있고 진짜 거기서 나오는 여자가 귀신이 진짜 무섭게 나오는 그것까지 좋은데 배경을 롯데월드, 에버랜드, 디즈니랜드의 그 꿈과 동산이 이렇게 있고 또 나올 때 음악이 딸라라랄라 이렇게 발랄하게 나온다.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섭잖아요. 하나 안 무섭지? 네. 그런데 자 배경에다가는 우리 기억 속에 어떤 공포라는 그런 형태를 갖다 놔야 되겠지. 그 기억이라 그래. 기억색. 어떤 거예요? 공포. 그럼 보는 어떤 형태들이 생각나요? 뭐 해골? 피? 뭐 거미줄?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색깔 같은 경우는 어때야 돼? 색은 어때야 돼? 어두워야 돼? 밝아야 돼? 어두워야 되죠? 채도도 낮아야 되고 약간 한색 계열이 그죠? 그렇게 해놓고 소리는 어때야 돼요? 그 분위기에 맞는 공포의 느낌이 나는 그런 음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5가지 감각이 일체 한꺼번에 모여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더 공포감이 더 많아요. 왜냐면 감각이 더 섬세하거든. 부러워. 나도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요. 그 드라마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왜냐면 남자들은 그런 감각을 없어요. 사람은 달라요. 여자도 다르고 남자도 다르고 속사람도 다르고 뇌작용도 다르고 몸도 다르잖아. 몸도 다르잖아요. 남자들이 훨씬 더 무식하게 힘세잖아요. 속사람은 또 마음은 달라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뇌작용도 달라요. 왜?
쓰는 방식들이 다르고 여자와 남자는 분명히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남자 여자의 일이 뭐 나누면 안 된다 그러지만 사실은 여자에게 최적화된 일이 있고요. 남자에게 최적화된 일이 있어요. 몸을 봐도 알잖아. 그리고 어린아이들 태어났을 때 뭐 애기들 보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남자애들은 보통 칼싸움이에요. 여자애들은 소꿉놀이하고 뭐 유모차 끌고 있고 무슨 비계라도 이루고 있다.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남자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여자들보다 한 3, 4배는 높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남자 하는 일을 해보세요. 할 수는 있지만 3, 4배의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되게 힘들어요. 남자들은 무식한 그 일들을 어떻게 여자들이 다 할 것이며.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여자들은 남자를 대할 때 자기들의 기준으로 남자를 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남자들은 또 여자를 대할 때 남자들의 기준으로 여자를 또 대해요. 말 쓰는 것도 되게 다르고 되게 달라요. 여자들은 상당히 섬세해요. 왜냐면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게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를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좀 이렇게 좀 험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여자와 같은 섬세함이 있게 되면 남자들은 지금도 여자들보다 일찍 죽는데 한 20년은 먼저 죽을 거야. 전쟁터 같은 데 나가잖아요. 남자들은 저도 그렇지만 앞에 포탄 터지고 막 총알, 여러분들 그 포탄 소리 안 들어봤죠? 아마 우리 영화 속에 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들어보면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소리가 엄청 진짜 장난 아니에요. 군대 가서 수류탄 던져보면은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여기 그 포탄 터지는 사이사이를 다니까 하겠지만 남자들은 가요. 돌격 앞으로! 그럼 남자들은 죽는 거 아는데도 뛰어요. 무뎌서.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떡해 나가면 아플 텐데 아 나 나가기 싫다 이런단 말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여자들은 되게 더 공포감이 남자들보다 더 높아. 왜냐면 여자들은 희한한 게 이렇게도 아프대. 안 그래요?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툭 건드렸고 아 그래 왜 그래 그러면 아프잖아 그래요. 남자들은 이렇게 이러면 그냥 파리가 안 앉았나 이러거든요. 근데 그 느낌도 여자들은 엄청 아파요. 안 그래? 근데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여자들은 되게 섬세해요. 그래서 그게 복인데 그게 저주야. 섬세하니까 먹을 때도 이게 되게 기쁜 거야. 남자들은 그냥 먹는 거거든. 개 중에는 별종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평균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먹으면서 되게 좋아요. 이게 뭐 그냥 이 짜릿짜릿한가 봐 먹으면서 신기해요. 그래서 나 저러고 싶다 이래요. 공포 영화 봐봐 나 저렇게 무섭고 싶다 막 이런 드는데 못 느껴요 지금. 남자는 그게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여자들이 우울감이 높아. 기쁜 것도 되게 좋은데 슬픈 것도 되게 깊게 슬퍼요. 그러니까 저주이면서 행복이지 그게. 남자들은 이제 덜 기쁜 대신 덜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남자들은 스트레스 받고 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막 못 살겠다가 아니라 쪽팔려서 자살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떤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이렇게 힘들어서 죽는 건데 그 힘듦이 쪽팔리고 내가 이제 뭔가 무시당하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자존감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 자살도 남자에 높고 왜냐하면 좀 험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을 다룰 때 자꾸 이제 그 신호를 보낼 때도 이게 남자들 방식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되게 섬세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말을 안 해도 여자들은 서로 앉아 있으면서도 지들끼리 다 얘기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눈치를 다 보면서 해요. 막 뭔가 자그마한 행동까지도 보면서 나한테 왜 저런 짓을 하지? 막 이런 것까지 다 캐치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센서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죠. 뭐 자기야 나 청소하는데 자기 쉬어 내가 할게 이런다고. 보통 여자분들은 그래. 아니야 같이 해야지 그러면서 같이 해주거든요. 그 여자는 그럴 거 생각하고 한 얘기야. 이러면서도 빨리 썩 일어나서 도와줘 이러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해줘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안 그래. 이래. 미쳤나? 알았어. 그러고 쉬어요. 그럼 뭐라 그러면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실험을 해봤거든. 자기야 이거 빨래 좀 해줘 하고 나가고
자기야 5시까지 해줘 하고 나갔어요. 빨래 좀 해줘 한 사람은 올 때까지 안 해요. 오늘 하루 종일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래요. 5시까지 해 그러면 진짜 남자들이 다 누워있다가 계속 시간을 봐요. 계속 딱 5시 되면 그때 가서 하고 있어요. 그게 남자예요. 그게 되게 여자들이 봤을 때는 한심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야. 왜냐? 다르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여자들은 또 되게 이상해요. 이상해. 평생 살아 안 돼. 왜 그래요? 그건 본능이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으시면 자꾸 자기의 기준으로서 남자를 판단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남자는 바보구나 그러고 대신 가르치면 돼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이렇게 해줘라고 한 번만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다음부터 갈굼 안 당하게 해서 그렇게만 해. 또. 그렇게만. 그럼 계속 가르쳐줘야 돼.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잔소리 해봤자 점점 남자는 이 잔소리 들으면 마음을 이렇게 좀 떠나요. 그리고 인정해주고. 왜 남자 사회적인 도면 인정받는 거 인정해주잖아요. 그럼 지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칭찬해주면서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좀 남자들은 이성적인 부분이 좀 많으니까 여자들은 감성이 좀 있어요 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적당히 갈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막 서로 막 끝장을 보니까 사랑해도 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안에 숨어 있는 다 이런 거거든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지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이라는 것은 뭐와 뭐로 나눈다? 무채색과 그 다음에 유채색으로 나눈다라고 필기에서 배웠죠? 자, 유채색에는 또 뭐가 있니? 색상, 그 다음 뭐가 있어? 명도, 그 다음 뭐가 있어? 채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딱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자, 색 그러면 일반인들은 뭐라 그래? 난 빨간 색상 좋아해. 그러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일반인들은. 그래 안 그래? 사람 못 보는 애들이 어떤 거야? 겉모습 보고 사람 판단하는 거잖아. 그래서 잘생기고 이쁘면 좋은 줄 알고 WS502 김현중 같은 애들 만나서 맞고 터지고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맞았잖아. 잘생긴다고 해서 다 좋은, 그렇다고 또 잘생긴 애가 또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긴 게 도움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해진 건 아니다는 얘기지, 그지? 저번에 한번 김현중 얘기해줬더니 학생 하나, 저 김현중이랑 친구인데 그래. 아, 예. 아, 욕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준 건데 욕같이 됐네, 그죠? 우리 학생들 별 희한한 다 연예인도 알고 막 많아요. 자,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는 색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서 딱 나와야 돼. 아셨죠? 자, 색 그러면은 무조건 머릿속에서 색상 명도체도 이렇게 나와야 돼. 일반인들은 그냥 색상만 얘기를 하는 게 보통이죠. 이제 여러분은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색의 속성 중에서도 명도, 채도까지도 다 여러분은 고민해야 된다고 이제부터. 알겠지? 그래서 이제 색 그러면 머릿속에서 색상 명도, 채도. 색 그러면 색상 명도, 채도. 색상 명도, 채도 계속 그러셔야 돼. 해볼까? 색! 색상 명도, 채도 이래야지. 색!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얘기를 하라니까. 색! 이제 머릿속에 색상 명도, 채도. 하여튼 그냥 색 그러면 색상 명도, 채도. 아셨죠? 자, 일반인과 전문가의 차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거거든. 섬세하게. 자, 요리사나 컬러리스트나 작곡가나 다 비슷해요. 요리사는 식재료를 이용하는 거고, 작곡가는 음을 이용하는 거고, 우리는 뭐 이용하는 거야? 색을 이용해서 속 사람의 감정에 어떠한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좋은 요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식재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인들은 맵다로 끝나지만 그 매운 것 안에서의 정도 차이와 재료마다의 어떤 정도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전문가라고. 아셨어요? 그러면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거잖아. 사용하는 방법이 많다는 건 다양한 매운맛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듯이 여러분도 뭔 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색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색들이, 자, 우리 음식을 먹으면 뭐가 난다 그래? 맛이 나지? 근데 우리는 색을 보잖아. 눈으로 하는 거니까. 먹는 건 입으로 감각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감각하잖아. 내가 음식을,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었지. 그리고 맛을 느끼지. 자, 내가 파란색을 봤어. 그럼 그 파란색을 눈으로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맛이 나는구나 나 눈으로 노란색을 본 거나 똑같은 거라고. 음식을 먹어서 맛을 느끼는 거고 우리는 눈으로 그 노란색을 먹어서 맛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단지 눈으로 감각했냐 입으로 감각했냐의 차이라니까. 똑같은 거야. 근데 결국 그게 만나서 뭐가 돼? 감각이 되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색을 본다는 건 자꾸 그 색을 뭐 한 거야? 먹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 색을 보면서 어떻게? 어떤 맛을 느끼겠지? 아유, 음식 먹으면 짜다 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듯이 노란색을 보면서 따뜻하다, 뭐하다 이렇게 맛을 느끼잖아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연상. 뭐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맛은 무슨 맛이 난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가 연상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는. 연상, 그래서 연상과 상징에 대해서 필기에서도 배웠고 실기에서도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연상 배우는 거야. 이건 맛으로 얘기한다면 뭐야? 맛이야, 맛. 알겠죠? 그럼 연상은 네 가지 연상이 있어. 하나는 구체적 연상. 자, 빨간색 그러면 빨간 색상 그러면 구체적 연상. 소방차, 사과 이런 거지. 추상적 연상 그러면 뭐 정열, 열정 이런 거겠죠? 또 하나는 긍정적 연상. 정열 이런 거. 부정적 연상. 죽음, 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색상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연상이나 맛과 연상은 아까 얘기했던 그 뇌의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셨죠? 그래서 연상을 통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도 하고 나쁜 감정을 갖는데요. 어떤 사람, 자, 예를 들어서 빨간 색상 가지고 선생님이 본인의 이름을 썼어. 그럼 기분 좋아요? 뭐 빨간색 이름 쓰면 뭐 어디가 어때? 근데도 이 사람 기억에는 어릴 때부터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재수 없다라는 경험이 있어 없어요? 누구한테 들었어? 그럼 누구한테 들은 적이 없는데 괜히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은 그렇죠? 그래서 왜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안 좋은가를 생각해 봤더니 옛날 우리 빨갱이들, 북한, 어떤 공산주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우리 연상 중에는 기억에는 뭐가 있어? 죽음이라는, 피라는. 그러니까 이름을 빨간색 쓰면 죽어야 된다는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디자이너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는 실험을 해보죠. 선생님 이름을 빨간색으로 써봤어요. 데스노트처럼. 죽어라 조용호, 죽어라 조용호, 죽어라 조용호.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빨간색으로 썼다고 노란색 썼다 죽는 게 아니라 죽을 짓을 해서 죽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은 언젠간 죽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의 잘못보다는 다른 탓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지 사실은 다 자기에게 잘못이 있어요. 죽을 짓을 하면 죽는 거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이름 쓰면 기분 나쁘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이 하트 모양을 빨간색으로 하트해서 보냈어. 그러면 어때요? 기분 좋죠? 근데 검은색으로 하트를 줬네? 그럼 어때요? 또 기분 나쁘잖아. 이렇게 같은 색상이라도 어때요?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우리는 디자인이라는 건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답, 딱 정해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답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정답은 없어요. 뭐가 정답이야? 세상 살면서 어제 정답이 오늘은 정답이 아닐 수 있고 오늘의 정답이 아닌 게 내일은 정답이 될 수도 있거든. 어떤 게 정답이에요? 없어요. 우리는 정답이 없어요. 거짓말이 나빠요? 아니요.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도 좋을 수 있어. 왜? 여자친구가 객관적으로 되게 못생겼는데 와가지고 나 어때? 그랬더니 난 거짓말을 못해. 넌 정말 못생기고 쓰레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 해야죠. 너 너무 이뻐 이렇게. 안 그래요? 그죠? 그 다음 욕이 나빠요? 아니요. 필요에 따라서는 욕도 해야 돼요. 왜? 화가 났는데 막 화가 난다 이러면 안 되잖아. 막 쓰빠 싸빠 싸빠 이래 해야죠. 싸울 땐 욕을 해야지. 욕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눈을 못 마주치지? 이거 안 해요, 그때. 다 해요. 다 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마약이 나빠요? 그거 진통제예요, 진통제. 그걸 악용하니까 나쁜 거지. 담배가 나빠요? 아니, 자살할 때 담배 피우면 안 자살하고 싶다면 피워야죠. 필요에 따라서는. 항상 뭐든지 과하고 악용하니까 문제지 세상의 것들이 존재하는 것 중에 나쁜 건 없어요.
코로나도 나쁘긴 한데 이 코로나가 우습게 이상하게 또 좋은 걸 또 만들기도 해요. 우리 지금 공기가 되게 맑아지고 있어요. 공장에 안 도니까. 예? 그리고 막 음지에서 이 나쁜 직업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다 나빠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우리들은 상당히 어때요? 좀 그 위생관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참 많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이 기관지 쪽이나 감기가 없었어요. 올 겨울엔. 그죠? 뭐 이런 어떤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 나쁘다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균형과 밸런스. 아셨어요? 균형과 밸런스. 항상 균형과 조화를 잡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왜 색상 명도체냐? 색상에서 느껴지는 맛이 되게 많아요. 아셨습니까? 색상에 어떤 기억된 연상들이 되게 많고요. 명도에서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요. 채도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색상만 가지고 요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명도와 채도의 속성까지, 속성 그러잖아. 걔네들까지 고려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번 예를 한번 해볼까? 빨간색 그러면은 보통 R이죠. 근데 1R부터 10R까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5R 이렇게 있죠. 빨강인데 얘는 무슨 빨강이야? 약간 보라 느낌이 있는 빨강. 얘는 뭐예요? 노랑의 느낌이 있는 빨강을 얘기하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빨강인데 약간 노란 느낌. 얘는 빨강인데 보라. 그리고 빨강. 알겠죠? 빨강에서 연상되는 뭐 사랑? 사랑 그러면 빨강 연상돼 안 돼요? 연상되죠? 빨간색이 우리 기억에서 빨간색이라는 게 되게 사랑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1R에서의 사랑이랑 10R에서의 사랑은 또 똑같은 맛일까요? 틀리죠. 1R은 약간 어덜트한 사랑 같고요. 그죠? 10R은 약간 뭔가 풋풋하고 달콤하고 이런 사랑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2와 3 그 차이는 거의 안 나지만 그 차이 안에서도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섬세하게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빨강에서도 다양한 맛들의 가장 적절한 색을 사용을 하는 그런 전문적인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1R은 약간 어덜트하고 얘는 좀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요리할 수는 없어. 자, 이번엔 뭘 생각해야 돼? 명도라는 걸 해야 돼. 명도. 명도는 밝거나 어둡거나 어떤 빛의 밝기가 아니고 흰색, 검은색, 회색이 눈으로 얼만큼 보이는가야. 우리는 눈이 되게 중요하지. 우리 컬러라는 애가 어디에 감각하는 애야? 시각으로 하는 애이기 때문에 눈으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눈으로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한데 빛의 밝기가 아니라 검은색이 많이 보이면 저명도, 흰색이 많이 보이면 고명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 그러면 똑같은 빨강인데 흰색이 많은 빨강이야. 고명도 빨강. 자, 어떤 사랑이 맛이 느껴져? 연상돼. 첫사랑, 순수한 사랑. 그지? 안 그래요? 깨끗하고 맑고 이런 사랑이지. 근데 반대로 검은색의 빨강은 어떤 느낌의 사랑이 연상돼요? 비극, 스토킹, 불륜 이런 거잖아. 반대로 약간 이제 채도, 이제 명도는 그렇고 채도에서 고채도, 빨간색이 많이 보이는 고채도는 어떤 사랑이 연상돼요? 열정적인 사랑, 불타는 사랑, 만난 지 100일도 안 된 사랑,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사랑 이런 거. 그죠? 근데 뿌연하게 빨간색이 안 보이는 저채도의 사랑은, 빨강은 어떤 사랑이 연상돼요? 만난 지 30년 된 사랑, 너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랑, 누구세요 사랑,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 봐봐. 색상과 명도와 채도라는 색상 안에서도, 빨강 안에서도 다양한 명도 채도를 조절함으로 다양한 감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개념이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색 그러면 색상 명도 채도고, 여러분들 항상 색상과 명도와 채도라는 3속성 안에서 항상 뭔가를 요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색 쓴다는 건 뭐냐면 맛있는 애가 색으로 맛있게. 아셨어요? 어떤 이게 감성 있잖아요. 감성. 그 느낌을 뭐로 맞춰주는 거야? 색으로 맞춰주되 대충 맞히지 말고 전문가적인 요리사처럼, 전문가적인 음악가처럼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러한 색을 제안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어떤 감각이 나도록 해주는 게 바로 컬러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뭘 다루는 거냐? 그럼 사실은 그 마음을 다루는 거야, 마음을. 응?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컬러리스트라는 것은 뭐라고요? 색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되, 그죠? 그 속 사람에게 어떤 행복한 감정을, 그죠? 주는 건데,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요리사처럼 좋은 요리사가 되려면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은 무슨 재료를 써요? 색재료 쓰지? 그러니까 그 색재료에 대한 이해를 위한 훈련인 조색 훈련. 무슨 훈련? 무슨 훈련? 조색 훈련, 조색. 조색은 요리할 때처럼 조리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색을 만드는 건데 이거 왜 하는 거냐면 봐봐. 하나는 보고 조색하기라는 게 있고 하나는 안 보고 조색하기라는 게 있다 그래요. 아셨어요? 보고 조색은 뭐 쉽게 이렇게 어떤 색을 보고 여러분이 똑같이 만드는 거야. 마치 선생님이 어떤 요리를 해서 주고 똑같이 만들어봐라는 똑같은 거. 그러면 선생님 만든 음식을 주면 그걸 똑같이 만들려면 두 가지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는 먹어보고 이 안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분석이 돼야 되고 그 재료들이 비율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이해돼야 똑같이 만들 수 있죠. 그 정도의 능력이 없으면 재현할 수 있어 없어? 없듯이 보고 조색하려면 똑같아. 색상을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먹어보는 거나 보는 거나 보는 순간 이 안에 어떤 색들이 서로 혼색이 됐고 어떤 비율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구나가 보여야 돼. 절대 색감. 그러니까 결국은 조색 훈련은 색을 그냥 기계적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색을 뭐 하는 게 훈련이다? 분석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배우거나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하잖아요. 대충 하면 되긴 되는데 어떤 다양한 색들을 여러분이 해내지를 못해. 선생님이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마카인데 이렇게 샤시 같은데 흠집이 나면 마카를 칠해서 거기를 이렇게 메꾸는 어떤 마카를 만드는 주문식 공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조색 하시는 조색사라 그러죠. 이제 조색 관련한 조색사가 필요하잖아. 그 하는 분이 왜냐하면 이제 일을 그 하나씩 주문 생산이다 보니까 색을 맞춰야 되는데 갑자기 그만뒀대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선생님이 너무 잘하셔서 부탁을 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색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조색사도 기술이에요. 그거는 그 재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지 가서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안 해봤는데. 그리고 시간을 또 한 일주일 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럴 시간을 내가 내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려면 돈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되게 부탁을 하시고 망한다 그러시고 막 그러시고. 근데 망한다 그러는데 나한테 그거 내가 안 가면 망한다 이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전 또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해서 칡새끼 들고 가서 이제 하루 해보기로 했어요. 그 재료는 이제 우리처럼 물감을 쓰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액이거든요. 액을 섞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재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해서 이제 그 색깔도 검은색, 흰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색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제가 착착착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한 번에 나왔어요. 저도 깜놀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더 쉽던데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물감이 더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이제 첫날 가르쳐 주고 도움이 어떻게 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도움 됐다고. 그래서 알려드리고 이제 가려니까 사장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사실은 선생님 오시기 전에 한 2명 정도 컬러리스트 자격증 딴 사람들이 왔었대요. 근데 하다가 도망갔대요. 못해가지고. 자, 그 사람들이 왜 못했냐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가 포스터 물감을 쓰지만 그 물감 가지고만 조색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걔네들은 그냥 재료일 뿐인데 걔네들을 통해서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얘네들의 속성 그 안에 어떤 그 색료들의 속성 이거를 이해해야 돼. 그러면 어떤 재료를 쓰더라도 잠깐만 내가 적응하면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기계적으로 하니까.
또 안 해본 걸 안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특별한가 아니라 저는 그런 속성들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식하던 사람에게 한식하라 그러면 사실 어때? 일반인보다 더 잘할 수 있다니까요. 전문가가. 그래 안 그래? 그런 것처럼 다른 재료를 썼더라도 조색에 대한 기본 원리나 이런 것들이 알고 있으면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상관없이 다 조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조색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는 요 능력, 바로 색에 대한 분석하는 능력, 요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색채 재현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색채 재현. 그래서 시험 볼 때 색을 주고 그걸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안 보고 조색하기는 얘 뺀 나머지가 안 보고라고 생각하면 돼. 뭐 이런 거잖아. 야, 저번에 먹어봤던 그 음식 만들어봐. 그럼 만들 수 있거나. 자, 이 음식이랑 이 음식 만들면 어떤 맛 나올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삼속성 테스트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뭐 한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볼 때 조색 테스트 1교시가 조색이거든요. 그때 색채 재현과 삼속성 테스트라는 훈련, 그걸 통해서 시험을 평가를 해요. 그 조색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이거 왜 하는 거냐고요? 색을 잘 분석하고 그런 색의 식재료의 이해에 대한 필요하듯이 색재료. 그러니까 노란색이 여러분들은 그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냥 노란색이 아니야. 그 안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빨간색 안에도, 색상 안에도 명도, 채도에 따라서 엄청난 많은 양의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한 개념 없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색이 들어갈 때마다 왜 그렇게 변하는지 또 왜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훈련이 바로 조색이에요. 아셨죠? 자, 음식을 만드는 조색, 조리. 자, 음식을 나눠 먹는 걸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배색. 배식 그러잖아. 그 나눠 쓰는 거죠. 그럼 배색은 뭐 하는 거냐? 자, 좋은 요리사가 되려면 처음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먹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배색은 그런 뜻은 아닌데 배려하는 색 이렇게 뜨는 거죠. 자, 디자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경험, 나의 어떠한 그 주관적인 능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 하는 거다? 남에게, 남을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A라는 여자와 B라는 남자가 오늘 사귄 지 100일이 됐어요. 오늘 7시에 데이트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면 이제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우리 몸의 에너지는 정해져 있죠? 100A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100이겠죠? 100으로 시작합니다. 그 여자는 이제 오늘 회사에 갔는데 오늘따라 일이 너무 많이 꼬여가지고 팀장한테도 혼나고 막 일도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육체 에너지가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30으로 떨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00이죠? 자, 그래서 이 남자는 오늘 뭐 별일 없어서 한 50을 갖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 100이야. 자, 그러면은 만났을 때 둘 다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그래서 반가운 표시를 뇌에게 하라고 얘한테 명령을 하면 뇌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안에서 반가운 표시를 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 이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과로사로 죽으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그래? 되게 힘든데 막 이러지 않잖아. 여러분 지금도 뭐 힘들면 그냥 강의 들을 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속에서는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막. 너무 좋다, 재밌다 이러고 있을 수 있다고요. 왜 그래? 힘이 드니까 외적 에너지가 그것밖에 없을 때는 아무리 속에서 얘한테 명령해도 안 들어요. 죽을까 봐. 그러면 얘는 얘의 모습을 보면서 외적인 걸 보면 안 되죠. 왜냐면 야, 보통 여러분 30% 에너지밖에 없을 때 누구 만나러 가요? 여자들은 안 가요. 그냥 집에 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만나러 왔다는 건 이 여자가 얘를 어떠하는 거예요?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걸 봐야 되는데 얘가 좀 멍청한 거야. 남자는 그래. 근데 남자 중에 보면 되게 연애 잘하는 애들 있죠. 어떤 애들이야? 100명 사귀어본 애들이야. 네. 네? 바람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뭐 연애를 뭐 너무 잘하고 만족을 잘 시켜준다? 그 전에 많은 여자로 연습을 하네요. 아셨죠? 걔가 특별한 게 아니야. 그 결혼하면 또 바뀌어.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싫어하라는 게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기대를 안 하니까 편해. 뭐 중학생이 게임 좋아하지 여자 좋아하고 마약 좋아하고 그러겠어요? 게임 해라. 이 중딩아.
죽을 때까지 해봐라. 이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용서가 되는 게 학습 처음 하는데 뭐 막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면. 사람은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믿는 게 바보지. 지가 믿어놓고 지가 실망하고 왜 그래. 원래 상대는 그런 애인데. 그래서 자꾸 믿으려고 하죠. 네. 그리고 사람 중에 너무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완벽한 사람들은 다 거짓말해요. 그럴 수가 없는데 그거는 자기를 포장하거나 또는 나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뺏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필요 이상으로 나한테 잘해줘. 걔 미쳤어요? 왜 잘해주겠어? 우리 엄마 아빠도 잘 안 해주는데. 분명 뭔가 사기치거나 그러려고 그래요. 너무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는 애들은 물론 또 걔 중에는 정말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기대하지 말라. 이게 저희. 자, 그래서 남자애가 얘가 지의 얄팍한 수준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놀려면 컨셉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컨셉 잡아야 되잖아. 어떻게 놀아야 될지 컨셉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컨셉을 딱 잡는데 저렇게 우울하고 힘들어 보일 땐 역시 롯데월드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애를 데리고 롯데월드 가서 주장창 돌리고 막 놀고 막 해가지고 헤어질 쯤 되니까 여자는 빵 프로가 되겠죠. 그죠? 남자는 몇 프로? 뭐 한 30% 남았어. 그때 여자가 더 인상 쓰고 있네? 그러니까 남자가 좀 기분이 어때요? 좀 나쁘지? 돈은 돈대로 썼는데 인상 쓰고 있으니까 야, 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여자가 이제 순간 어때요? 짜증 나잖아. 몸이 0%면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가 아니 내가 가자 그랬니? 이래 되는 거죠. 그게. 네가 가자 그랬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빡 돌죠. 돈 썼는데 나도 힘든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도 어떻게 80 정도 떨어지죠. 여자도 센스 없는 새끼 그러면서 80%가 딱 떨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기분 안 나쁘게 헤어지잖아. 그럼 봐봐. 누구 잘못이야? 잘못 없잖아. 남자도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좋은 남자 아니야? 좋잖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건데. 여자도 나쁜 건 아니잖아. 그 피곤하고 죽은데 롯데월드 가서 놀아줬으니 얼마나 좋은 거야. 서로 잘했는데도 결과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이건 뭐의 문제니? 잘못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 잘못된 디자인. 그러니까 얘가 지 경험으로, 지는 그랬거든. 근데 얘를 행복하게 하려면 얘는 어떻게 했어야 돼? 얘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료 조사를 했어야지.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지 얄팍한 지식으로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얘는 다음에는 이제 더 나은 데이트를 하겠지? 얘만 고생이고 다음 여자가 되게 좋겠지? 그치? 얘가 이제 다음 여자였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조사하겠죠. 그래서 막 물어보겠죠. 질문지법, 인터뷰, 관찰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조사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상태가 이렇고 이런 자료가 나오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 그러면 그 미치는 거고. 그럼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 내면 되잖아. 그지? 뭐야? 오늘의 컨셉은 힐링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또 힐링에 관련한 자료 수집해보고 그걸 가지고 분석해본 다음에 힐링 카페. 그거 데려갔어. 돈도 들 쓰고 또 막 마사지도 받고 뭐 차도 마시면서 또 팀장 욕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딱 나오면 여자의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죠? 그럼 여자애도 막 웃으면서 이 센스쟁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이러면 남자는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제 헤어질 때 뽀뽀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하면 더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컨셉을 어떻게 잡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디자인할 때 여러분의 얄팍한 경험,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다 맞느냐? 아니, 틀릴 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 고도 비만인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 그 사람들은 어떤 색을 입으면 좋을까요? 어두운 색. 한색. 어두운 색? 저명도.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 암기해서 한 거야. 여러분은 벌써 내가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고도 비만인 사람들의 속마음을 봤어야지. 고도 비만인도 안 해봤잖아. 자, 고도 비만인 이만한 남자인데 시커먼 옷을 입고 와서 데이트하자면 어떡하겠어요? 완전 곰같지, 곰. 고도 비만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보자. 자, 그 사람들은 왜 고도 비만이 됐니? 되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도 이게 비만이 된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픔이 있다고. 그리고 또 고도 비만인 사람들 보는 눈이 어때요? 좀 이상하잖아. 좀 안 좋게 보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뭐 여러분들은 외웠어. 뚱뚱한 사람은 날씬하게 보이기 위하여 한 색과 어두운 색으로 배색한다. 필기.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뚱뚱하니까 검은 색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자를 만날 때 웃겨야 돼. 여자를 만날 때 웃겨. 그럼 여자를 이 미친놈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뭐라 그래야 돼? 그때 달라요지. 그럼 고도 비만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의 아픔, 그 사람들이 어떤 생활상 이런 것들이 고려된 다음에 아 그렇다면 컨셉은 친근 이렇게 해야지. 더 사람들과 친근한 느낌을 줘야 되잖아. 그러려면 밝고 좀 화사하고 이런 발랄한 배색을 하셔야죠. 이국주도 매일 발랄하잖아. 그 이국주가 혐오스럽니 귀엽니? 귀엽잖아. 귀엽게라도 해야지, 그지? 그렇게 배색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암기한 대로 할래. 얘처럼. 응, 오늘은 너 때문에 완전 이거랑 똑같은 거. 그러면 안 된다고. 배색은 디자인이야. 뭐라고? 그래서 기사 시험 볼 때 3교시에 타겟 시장 환경 분석, 컬러 트렌드 분석, 소비자 분석 이렇게 분석 들어가잖아. 배려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 행복하게 하려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원하는 건 속 사람이라 보이지 않거든.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는 조사해야 된다고. 아셨어요? 그 환경,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이 정신과 치료받을 때 처음 먼저 하는 거 뭐냐면 그 사람의 살아왔던 환경부터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된 거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환경이 영향을 받잖아. 이렇게 된 거야, 내가. 환경 때문에. 이해돼요? 그래서 환경 분석이라는 걸 하고, 그다음 타겟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컨셉 설정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힐링! 뭐 이런 식으로 컨셉 설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색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기사가 그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산업기사 배색할 때, 감성 배색이라는 거 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컬러리스트로서의 기본을 갖추기 위한 두 가지 훈련, 뭐? 조색과 배색에 대한 공부를 할 거야. 조색이라는 것은 색에 대한, 색재료에 대한 이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해서 사용할 것인가. 배색은 되게 쉬워. 그냥 어떤 컨셉 맞춰주면 돼. 아셨죠? 이해돼요? 여자친구가 왔어. 되게 마른 애야. 그래서 드레스를 하나 입고 뭐 행사를 가야 되는데 야, 나 어떤 색상 입으면 좋아? 그러면 이제 배운 사람 이래야지. 안 배운 사람 뭐라 그래? 야, 빨간 색상 이쁘더라. 그때 연예인 누가 입었는데 이쁘던데? 이래요, 보통. 이유가. 근데 걔가 그 옷을 입어서 연예인처럼 이쁘려면 그 연예인과 같은 얼굴과 그 연예인 같은 몸매 그리고 그 연예인이 찍었던 사진의 조명을 이렇게 들고 가야지 그게 나오지. 그건 디자인이 아니잖아. 어떻게 써야 돼? 걔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너는 있잖아. 일단은 너무 말랐어. 좀 이렇게 글래머한 느낌을 주려면 좀 명도는 좀 밝아야 돼. 그리고 좀 더 생기 있고 좀 너 얼굴에 좀 핏기도 없으니까 있게 하려면 좀 난색, 빨간색 쪽이 좋아. 그리고 빨간 색상이라는 건 우리가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느낌이 나거든. 그래서 너는 라이트, 레드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색상만 얘기하잖아. 근데 라이트, 고명도의 고채도 우리는 그 목까지도 명도, 채도까지 고려하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적절한 마음까지 보고 환경도 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잖아. 남자친구가 선물해 줄 때 아니 뭐 음식점 여자들 많이 내잖아. 아, 오늘 뭐 먹을까 그러면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거보다 야, 오늘 있잖아. 너 한 달 동안 스파게티 한 번도 안 먹었잖아. 그지? 그리고 또 너 좋아하는 스파게티 오늘 먹으러 갈 건데 이 동네에 내가 찾아봤더니 프랑스에서 요리하던 뭐 1급 해가지고 너가 어떤 종류 좋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딱 데려가는 거라. 뭐 먹을래 했더니 짬뽕? 짜장? 짜뽕? 나 스파게티? 그래 여기 있네 가자 이렇게 데려가는 거야. 똑같은 걸 먹이더라도 어떤 게 더 행복해요? 준비해 주는 거잖아. 배려해 주는 거잖아. 그게 배색이에요. 아셨어요?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는데 컬러리스트라는 것은 요리사나 작곡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색으로 요리하거나 색으로 음을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어떠한 다른 감각에 맞는 색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 어떤 감정의 효율을 올려주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요리사의 식재료에 대한 이해처럼 여러분들은 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색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사용할 때는 나의 얄팍한 탁상 행정, 우리 공무원들이 지 경험 가지고 앉아가지고 행정하듯이 여러분도 탁상 디자인하면 돼, 안 돼? 안 돼. 오늘은 내가 우리 남자친구 생일이니까 행복하게 해줘야지. 쇼핑? 그리고 쇼핑 지가 좋아하는 거 되고 쇼핑은 안 된다고. 남자애도 뭐, 우리 여자애랑 행복하게 같이 있어야지. 조기 축구해. 그래서 앉혀놓고 조기 축구해 막 하고 그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근데 보통 그렇게 한다고, 보통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 그렇게 하죠. 어려워. 배려해 준다는 게. 이렇게 정작 얘기하는 저도 100%가 되냐? 안 돼요. 우리 마누라랑 매일 싸우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사과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되죠? 이제 컬러스가 뭔지, 그지? 이래가지고 이제 조색이라는 훈련은 이제 실제로 물감 가지고 막 만들어 볼 건데, 요건 실습 위주의 연습이 될 것이고요. 아셨습니까? 배색이라는 건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제공하는 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 위주로 학원에서 공부를 할 것이고, 얘는 집에서 선생님이 좀 듣고 와라 그럼 듣고 오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컬러 리스트에 대한 내용 요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어렵지 않아요. 아셨죠? 이해하셨습니까? 어려워요? 아니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